저는 캄보디아 시엠립에 살고 있는 안병호 선교사입니다. 이제 캄보디아에 한 10년 정도 사역을 했고요. 예. 즐겁게 시엠립에서 캄보디아 친구들과 함께 잘 지내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되게 친절한 나라예요. 외국인들이 가면 많이 환영해주고 네. 또 좋아해주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캄보디아는 두 개의 큰 어떤 역사적 흐름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앙코르와트를 짓고 앙코르톰을 만들고 하던, 그러니까 앙코르 제국의 영광이 있어요. 예. 이게 이제 캄보디아 사람들 안에 깊이 새겨진 자부심이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킬링필드가 있었고, 이때 이제 뭐 150만에서 200만까지의 사람들이 이렇게 죽임을 당했다, 뭐 이런 네. 이제 통계치가 있죠. 종교적으로는 굉장히 불교 영향력이 네, 강력합니다. 예. 그래서 보이진 않지만 그들의 삶 깊숙한 곳에 개입돼 있고 세계관에 개입돼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많이 부딪히는 어려움들이 뭔가 된 것 같은데, 예. 뭔가 한 것 같은데, 그런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그런 어려움들이 좀 있어요. 수능을 보고 예. 나서 예배를 드리러 교회 갔는데, 네. 그 당시에 우리 교회 청소년부 아이들 중에 가장 믿음이 뜨거웠던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이 친구가 저에게 책을 주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한동대 사람들이었어요. 그 책을 읽고 막 가슴이 이제 뛰는 거죠. 제 마음 한편에.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뭐 여러 이제 조언들을 해주시잖아요. 네. 근데 그 조언들이 하나도 들리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뭐 가나다라 뭐 이런 그렇게 이제 군들이 있는데, 이제 다군이었어요, 한동대가. 근데 이제 한동대 가기 전에 이제 그 면접을 보러 갈 때 네. 이게 정말 하나님 저 보내신 학교면 그런 좀 사인을 달라고 제가 기도를 했었고, 예. 네. 가서 이제 기숙사에 이제 잠을 재우는 거죠. 다음 날 면접이니까 미리 가서. 근데 갑자기 방송에서 선배들이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해 줄 테니 네. 지금 앞에 광장으로 나오세요. 오. 그랬어요. 그래서 그 기숙사 그 이제 사이죠. 중간에 광장이 하나 있는데 선배들이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 그다음에 신입생들 이제 입시 내일 시험 보는 친구들 앞으로 오라고 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 선배들이 막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냥 뭐 목소리로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막 찬양하는 거예요. 네, 막 워십 댄스를 막 하고. Body worship. 네네네. 너무 감동이었어요, 사실. 저한테 저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고, 그리고 저런 믿음이라면 나도 이 학교 오고 싶다, 이런 마음이 사실 확 들었습니다. 이제 뭐 학교에 있는 여러 프로그램들에 참여하고 단기 선교도 다녀오고 하면서 제 안에 한 번뿐인 인생이라면 네. 가장 의미 있는 삶이 뭘까,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고, 선교사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 어떨까, 이제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장 구체적인 사인은 네. 제가 이제 학기를 마칠 때쯤에 네. 교환학생들이 성경 공부를 한 교수님하고 같이 했는데, 그 교수님이 당시에 탈북자들 사역들을 좀 하고 계셨어요. 예. 근데 저한테 갑자기 네. 중국 동령시 삼차구 마을에 가면 이제 탈북자들 농장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에 네가 한번 가보지 않겠냐. 예. 근데 저는 너무 좋았어요. 음. 왜냐면 하나님 너무 분명한 사인이니까, 제가 바라고 기대했던 사인이니까 너무 좋아서 제가 가겠다고, 그러니까 걱정도 하지 않고 예. 막 즐겁게 갔어요. 예. 근데 거기에 어떤 곳이었냐면 조선족인 이제 주인이 있고, 예. 그 조선족 주인 밑에 이제 탈북하신 많은 분들이 한 10명 정도가 네. 집단으로 생활하시면서 그 소 한 70마리 정도를 방목시키고, 예. 이제 저녁에 오면 뭐 막사 치우고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분들하고 같이 사는 거죠. 이상적으로 알고 있던 어떤 뭐 굉장히 멋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의미 있는 일들을 하는 거고. 예. 근데 그게 아니라 만만치 않구나라는 건 느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부르셨다라는 어떤 확신을 가지게 됐죠. 그 시간 동안에. 근데 이제 안식년을 마칠 때 제 안에 어떻게 정리가 됐냐면, CM립 선교를 위한 공적인
선교 인프라로 사용된다면 스님 뭔가 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어요. 예. 근데 안신년 마치고 돌아갔는데 같이 함께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교 CM립 분원 사역을 하시던 선교사님들이 제안을 하셨어요. 여기 신학교를 건축하면 어떻겠냐. 근데 주변에서 다 말렸어요. 예. 왜냐하면 제가 나이도 어리고 연소하고 또 이게 여러 사람들이 함께하는 일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쉽지 않죠. 제 성격이 막 이렇게 이런 거 아니었고 그냥 이런 거여서 주변에서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근데 마치 선교지 올 때처럼 저는 또 좋았어요. 뭐 해야 되는 것 같아. 이런 마음이 저한테 든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받고 그러면서 이제 그 CM립 분원 발전 준비위원회가 형성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이 공간을 잘 쓸 수 있을까? 그 기숙사에 있던 청년들이 자라면서 네. 이 청년들이 대학에 가기 시작했고 오. 이 청년들이 훈련되기 위해서 랭귀지 센터를 저희가 시작했어요. 예.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오정민 선교사가 중심이 돼서 예. 근데 이제 이 랭귀지 센터가 발전하고 그래서 지금은 뭐 CM립에 오는 여러 선교사님들이 캄보디아어도 배우고 네. 거기에서 한국어도 세종학당재단하고 연결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시너지 효과를 좀 낼 수 있는 거예요. 예. 이제 신학교는 여러 네. 선교사님들이 같이 연합해서 재정을 지금 모으고 있고요. 네. 그래서 한 70만 불 정도. 그다음에 이제 센터는 80만 불 정도. 지금 한 70% 정도가 현재 건축이 됐고, 예. 그다음에 신학교도 한 80% 정도, 80, 90% 정도 모금이 됐고, 예. 저희도 한 70% 정도, 75% 정도 모금이 된 상황입니다. 기적처럼 이 일이 코로나 기간 동안 이루어졌어요. 이제 마무리를 잘 해야 될 상황이에요.